예, 반갑습니다. 제82회 굿 인터넷 클럽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은 성균관대학교의 장병희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굿 인터넷 클럽에서는 MZ 세대의 놀이 문화로 시작해서 요즘은 SNS의 대세 콘텐츠로 확산하고 있죠. 숏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에 앞서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오늘 사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셨거든요. 이렇게 플랫폼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연구 그리고 제작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저도 기대가 크거든요. 먼저 틱톡의 김광민 매니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GD넷코리아의 김성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육은희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제가 참석하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학교에서는 미디어 산업을 이제 티칭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 입장에서는 이제 주로 제가 있는 소속된 연구소가 메타사회 연구소라고 거기서 주로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이용자 그리고 이제 경영상의 그리고 산업계의 변화를 주로 이제 공부하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웹 드라마 같은 쇼 콘텐츠들을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스낵컬처 문화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그래서 쇼폼 영상 콘텐츠의 A to Z 이미 A to Z에서 이미 이해하시겠지만 일종의 입문서를 같이 중부대학교 김원 교수님과 같이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학계에서는 아마 우리 유근희 연구원님도 사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같이 산업계와 학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은 좀 일종의 근황 토크 비슷하게 각각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공통적인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드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관심사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첫째는 이제 이러한 숏폼 콘텐츠 산업에 현재에 이미 진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의 경영적인 측면과 또 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예컨대 고려해야 될 유니크한 독특한 측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경영상에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이미 계신 분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고언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공통으로 드릴 질문은 앞으로 이러한 숏폼 콘텐츠가 현재의 형태로 그대로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미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이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숏폼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제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오늘 1시간을 깔끔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덜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김광민 매니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틱톡을 비롯해서 유튜브 쇼츠라 인스타그램 릴스 등 다양한 숏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어떤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제 저도 사실은 좀 틱톡도 제보다는 주로 제 딸아이가 많이 사용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틱톡이 생각하는 숏폼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일단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숏폼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저희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함께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숏폼 시장에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진입을 많이 하게 되고 숏폼을 통해 영상을 통해서 또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탄생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성장을 같이 이끌어간다는 점에 있어서도 저희 틱톡에서도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는 숏폼은 사실 그 부분이에요. 숏폼의 가장 큰 핵심은 일반 유저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참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영상을 찍기 쉬워졌고 또 꽤 괜찮은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휴대폰의 기본 기능을 통해서도 아니면 뭐 그냥 틱톡에 있는 기본 기능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있는 기본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을 통해서도 꽤 괜찮은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손쉽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숏폼이라는 거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성장하는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고요. 저 또한 사실 직원이지만 또 유저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재미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진짜 진정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크리에이터의 효율적인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 숏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상당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주어 받은 이제 순서표가 있는데 사실 안전 순서대로 해야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혹시 또 갑자기 제가 질문 드린다고 오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교 유건희 연구원님께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숏폼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신데요. 지금 일단 현재 산업계 측면에서의 어떤 숏폼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를 생각을 해주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레거시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숏폼 콘텐츠를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방금 전에 그 옆에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 그런 질문하셨잖아요. 숏폼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거랑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숏폼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굉장히 모호했던 부분이 숏폼이 너무 다양해서 플랫폼도 다양하고 길이도 다양하고 장르 뭐 형식 다 너무 다양해서 그중에서 어떤 장르의 형식의 숏폼을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영향력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숏폼이 무엇인지조차도 지금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틱톡이나 그러니까 특정한 장르 혹은 특정한 플랫폼의 어떤 숏폼 같은 경우는 뭐 영향력이 또 당연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투자 대비 수익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형식들이나 이런 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또 영향력이 무조건적으로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의 측면에 일단 그 숏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숏폼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미디어 산업계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그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방송사에서 그 기존의 방송을 몰아보기 형태라든가 하이라이트 형태라든가 그렇게 재편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숏폼으로 해서 그것이 어떤 방송, 그 실제 본방송과의 어떤 경쟁 관계를 가지는가, 보완 관계를 가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르를 뭐 드라마 장르, 시사 장르, 예능 오락 장르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다지 보완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그 굳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숏폼을 올리는 게 어떤 산업계에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우선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단편적인 연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르 같은 경우도 제가 세분화시키지 못했고 형식도 세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 산업계와 쇼폼의 어쨌든 긍정적인 관계를 지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혹은 보완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뭐 장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세분화시킨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근희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쇼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주시면서 현재 다양하게 쇼폼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개념적인 정립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또 재미있는 말씀은 기존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보완적인 관계보다는 경쟁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향후에 좀 더 합리적인 관계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김성현 기자님께 이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쇼폼이 이제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뉴스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인데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뉴스 20대 판을 메인에 노출하는 그러한 시도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트렌드, 새로운 이제 쇼폼을 뉴스에 적용하는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언론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쇼폼 트렌드가 지속적인 현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인기 좀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회귀할 것인지, 이제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방금 유경구원님께서 이제 쇼폼의 플랫폼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기사를 쓰고 취재하고 기사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향력은 전 지대하다, 막강하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난해였나 그 플랫폼 관계자분하고 이 비슷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지 아냐 물어보니까 요즘 뭐 포털이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 보지 않냐 물어보는데, 아니다, 요즘 우리 MZ 세대들은 유튜브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뉴스를 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뉴스 제공 사업자들이 그 각각 1분 쇼폼이나 오늘의 쇼 같은 그 쇼폼 플랫폼 창구를 각각 그 페이지에 만들 만큼 그 정도로 그 쇼폼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대해지고, 심지어 그 굉장히 막강하고 많이 보니까 그런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비자 유입을 시키려고 하겠죠. 단적인 예로 해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걸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요. 뭐 워싱턴 포스트나 BBC, 가디언 같은 그런 유수의 언론사들은 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계정을 파가지고 지금 젊은 독자들을 유입을 시키는데 아주 이렇게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장소에 오는데 지하철에서 보니까 다 네이버로 기사를 접하고 있고,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잖아요. 또 오늘도 우루과이전이 예정됐는데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를 다 쇼폼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그만큼 육안으로 봐도 아주 대다수 우리 그 출근하는 직장인분들께서 이 쇼폼을 통해서 뉴스를 컨텐츠를 접하고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언론 뉴스 제공자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것 같은데, 사실 독자층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 근 20년 동안 뉴스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아침 방송, 9시 뉴스, 조간신문, 석간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일방향적으로 알았다면, PC 세대가 되고 온라인이 확장하고 스마트폰 앱, 게다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포털 앱이 발달하면서 이 뉴스 소비 형태가 이제 실시간, 원하는 적시에 우리 구독자가 원하는 때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정리해 볼 거는 독자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미디어에 익숙했던 분들은 신문, 뭐 방송에 익숙했던 분들은 중장년층 분들은 이 기사의 정보가 100이라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 8, 90 정도는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란다면, MZ 세대 분들은 아니야, 8, 90 너무 많아, 나는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짧게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의 그런 독자 구독 방식이죠. 이게 공존하는 형태예요. 쇼폼이 각광받는 거는 바로 이 후자 독자들 때문인데, 당분간은 이 언론 생태계가 이런 쇼폼과
지금 기존의 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구독자들의 어떤 공존하는 형태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기사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쇼폼처럼 이제 기사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또 체계, 영상 체계가 있잖아요. 기사를 길게 쓰고 마지막에 한 30초 내로 이 기사를 요약해서 이렇게 또 MZ 세대 독자분들도 충족하고 또 우리 중장년층 많은 정보를 원하는 독자분들 충족하는 이런 양방향성을 띠는 게 이런 공존하는 형태로 가는 게 언론 생태계가 앞으로 유지할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일단 언론계에서도 숏폼은 이제 클리어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불가피한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언론 산업 쪽에서도 명확히 이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언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독자층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계층에만 타겟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양손잡이 전략이죠. 양손잡이 전략으로서 기존의 고객층과 함께 이제 독자층과 함께 MZ 세대를 위해서는 쇼폼 형식을 함께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당분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상당히 전략적이고 상당히 유용한 제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좀 전에 인사를 제가 못 드렸는데요. 윗유의 차재성 대표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윗유가 하면 유행이 된다. 윗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차재승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근황토크 비슷합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영상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셨고, 그리고 또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지금 실제로 작업을 하고 계신 일종의 숏폼의 제작 파트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숏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숏폼을 제작하는 현재 과정에서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혹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터들에게 숏폼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19년도 창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지대적으로 시작을 했던 시점이었고요. 그러다 지금야 유튜브 쇼츠, 또 인스타그램 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처럼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은 롱폼이 아니라 숏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게 되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은 롱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편집을 프리미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이걸 뭐 가로로 어떻게 찍을까요? 구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막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어떻게 보면 틱톡이 좀 가장 처음에는 쉽게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찍고 어떻게 보면 업로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점점 이제 모든 사람의 실력이 올라가다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유행이 빠릅니다. 근데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과연 이 유행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하루에 영상 한 편 올린다 쳤을 때는 하루 종일 그 영상에 몰두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제작에 대한 어떻게 시간도 비용이고 모든 게 비용이었을 때 제작 코스트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려움은 지금은 이 많은 트래픽 속에서 어떻게 좀 자기를 더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경쟁력을 얻기 위한 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힘들었던 점은 휘발성이니까 과연 팬덤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증명하게 된 계기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오프라인에 한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어떤 이벤트들을 진행했을 때 약 1000명 정도 이제 그냥 영상만 올렸는데 모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저희 크리에이터들은 팬덤 강화가 아마 좀 주된 포커스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제 이게 새로운 일종의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앞으로 영역이죠. 활동 영역으로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또 이 부분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현상,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저도 휘발성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됐는데 그렇지만 또 팬덤이라는 또 반대 현상도 지금 발견하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저도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게 이제는 팬덤화로 나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셀럽으로 물론 인플루언서 셀럽 개념이 이미 있지만 이제 팬덤으로 본격화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근황 토크는 끝났고요. 이제 다 소개를 해드렸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다 아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아마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을 생각했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같이 공통 질문은 이러한 이게 새로 이렇게 이 사업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혹은 현재 계신 분들, 근데 이것도 보면 다 각자 자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에 계신 분도 있고 플랫폼에 계신 분도 있고 연구자도 계시고 또 언론인도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존에 있는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제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새로운 분들한테는 이 시장도 이미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게 뭐 순서, 이게 저도 이렇게 랜덤을 좋아하지만 그것도 막 랜덤으로 하면 불안하니까 주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틱톡의 김광민 매니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차재승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쇼폼 시장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업자들도 사실 지금 많이 뛰어들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인간이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24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들, 또 다양한 컨텐츠들이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따가 점심을 뭐 맛있는 거 뭐 먹지? 아니면 이 영상을 보다가도 내가 쇼폼을 어떻게 찍지?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요리를 하다가도 어떤 요리를 하는 게 가장 뭐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내일 캠핑을 가더라도 캠핑이 어떤 걸까? 이렇게 인간의 니즈가 다 다른데 이 쇼폼이 이러한 니즈를 각각 이제 반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크리에이티브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또 크리에이터가 되는 형태도 이러한 각자의 이제 다양성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걸로 이제 작게라도 아니면 크게라도 각자의 영향력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본다고 하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컨텐츠를 찍거나 편집하거나 그다음에 업로드하면서 확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사업자뿐만 아니라 방송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제작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일단은 쇼폼에서는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좀 타겟으로 더 집중을 할지, 아니면 어떠한 만족도를 더 할지, 아니면 아까 이제 하루 종일 컨텐츠를 또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인간의 24시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의미를 어떻게 좀 빨리 아니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를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실 방송사, 언론사, 저 또한 이전에 사실은 CJNM에서 PD였습니다. 예능이랑 드라마를 만드는 PD였고요. 저 또한 이제 이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이제 선배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단순히 이제 쇼폼이 그냥 짧게 잘라서 뭔가 내 컨텐츠를 잠깐 예고편으로 확산하는 버전으로 가게 된다면 다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제 측면이든 쇼폼이라는 거는 짧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거를 길게 보게 하든, 아니면 이 컨텐츠 하나로도 기승전결을 모두 담아서 또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하든,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니즈를 충족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서 좀 이제 쇼폼이라는 점은 다른 점이고, 또 관심을 내가 최대한 얼마만큼 끌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공감대를 얼마만큼 끌어서 여기 안에서도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지를 좀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고요. 저 또한 사실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 컨텐츠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려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틱톡, 쇼츠, 릴스 다 올려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 또한 사실은 저만의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고, 저 또한 이런 분들과 또 다른 이제 각자의 플랫폼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점이 이 쇼폼에 있어서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다들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들도 직접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저도 참 마음이 좀 저도 만들어야 될 건데라는 걱정을 하면서, 예, 김광민 매니저님께서 이제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이러한 쇼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콘텐츠의 다양성을 이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타겟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 더 나아가서 일종의 방금 말씀 주신 또 인게이지먼트죠. 이렇게 공감대를 높이고 커뮤니티까지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유근희 연구원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성, 이제 제가 그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탁상 공론처럼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어찌 됐건 간에 그 모든 이전에 이 미디어가 발전이 되어 오던 그런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콘텐츠였거든요. 뭐 플랫폼이 어떻건 형식이 어떻건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 그 모바일 퍼스트 전략할 때 뉴욕타임즈가 결국에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콘텐츠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감한 투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방송 산업 쪽이랑 연관을 지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요즘에 그 오리지널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저는 약간의 그 방송 산업의 그 기존의 방송과 이 숏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기존에 있던 방송을 뭐 활용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마치 재탕하는 것처럼 숏폼 플랫폼으로 옮겨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숏폼이라는 거를 뭐 어쨌든 그래도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어떤 자본금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산업 분야를 개척을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새로운 콘텐츠 혹은 뭐 이게 또 포맷의 개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숏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숏폼을 제작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저는 유튜브 쪽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채널을 만들어서 저도 유튜버가 돼볼까 그래서 기획안을 써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지식 채널인데 아무래도 네, 제가 제일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 채널을 계획을 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숏폼 유튜브를 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진짜 실제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려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제가 크리에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많은 사람들, 오늘 이렇게 숏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언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는 그런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면서 제가 계속 공감했던 게,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과감하게 이제 새로운 이러한 콘텐츠로서 숏폼을 시도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들한테도 아까 좀 전에 그 김강민 매니저님하고 동일한 말씀이신데 시도해 봐야 된다. 일단은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GD넷 코리아의 김성현 기자님께도 동일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김광민 매니저님과 유근희 연구원님의 그 방향과 좀 비슷한데, 각각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콘텐츠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다면, 전 여기에 하나 곁들여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간의 이 숏폼 콘텐츠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기존 콘텐츠를 아까도 유연구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 콘텐츠의 가공된 형태,
뭐 예전에 인기 있었던 시트콤을 뭐 짧게 이렇게 요약한다던가 아니면 뭐 스포츠 명장면을 뭐 30초 내로 짧게 끈 건가 이런 가공 형태가 있었다면 틱톡의 출연으로 아주 새롭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형태의 틱톡 숏폼 컨텐츠가 발전했던 거죠. 그 프랑스에 보면은 비리얼이라는 숏폼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이용자들끼리 지인들과 친한 지인들과 일상을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람이 울려요. 몇 시에 대해서 딱 알람이 울리면 한 3-4명 정도의 이런 무리가 지금 일상을 뭐 하고 있는지, 양치질을 하고 있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출근길에서 가는 길에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지를 그 알람이 울린 즉시에 같이 공유하는, 그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지인들끼리 공유하면서 이게 좀 다시 가공되면 또 하나의 컨텐츠가 제공되는, 이게 이제 차별화인 거죠. 이 숏폼 플랫폼, 이제 숏폼 컨텐츠 이 시장이 좀 더 발전하려면 이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독창적인 컨텐츠가, 차별화한 어떤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비리얼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그 틱톡도 사실 틱톡 나우라고 해가지고 비리얼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또 기능을 도입한다고 제가 최근에 기사로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어쨌든 이 콘텐츠 시장이 뭐 그간의 가공된 형태에서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든 형태에서 이제 또 한 단계 진리보해서 차별화한 콘텐츠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 지속 가능성을 답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성윤 기자님 감사합니다. 차별화라는 포인트가 제가 어떨 것인가 했더니 정말 차별화되는 것 같네요. 저도 사실은 아직 기본적으로 저도 좀 이렇게 숏폼이라고 하면 좀 요약형 콘텐츠에 좀 익숙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틱톡은 당연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사례, 예컨대 시간을 공유하는 개념까지 지금 새롭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들을 소개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위디의 차재승 대표님께 이제 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금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럼 기존 사업자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자들이 왜 숏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두가 아시겠지만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변한다는 게 롱폼의 소비가 줄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나 원하는 가치관이 달라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1.5배속에서 보는 게 평균 시청 속도가 된 만큼 점점 사람들은 빠른 호흡을 갖게 되었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언제 어떻게 볼 것이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저희가 보려면 어떻게 보면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보면 각 잡고 본다는 말이죠. 유튜브 이거 보면.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도 요즘은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는 생태계 변화가 생겼고요. 세 번째로는 숏폼은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는 내가 검색을 해서 본다거나 또는 어떤 특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좀 끝까지 보는 컨셉이 있다면, 추천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그날의 화제가 했다거나 조금 더 자기한테 추천이 되겠지만은 자기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도 짧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편하게 찍을 수 있다. 롱폼 대비 코스트가 아무리 비교해도 코스트는 작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신규 사업자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일반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은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피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찍어서 꼭 누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남긴 하나의 일기장으로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반응이 좋다면 크리에이터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신규 사업주 중에 기업은 사실상 이런 거죠.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맛있다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사실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물 안에 들어간 성분보다는 어떠한 재미 요소가 있냐가 있고 핵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전달한 건 저는 숏폼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 사업자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뱀을 키우는 되게 좀 섹터가 작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가요, 이거를 짧게 찍어서 숏폼에 퍼뜨리며 숏폼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네 라면서 새로운 팬덤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 사업자도 진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 대표님. 예, 롱폼과 숏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용적인 장점 같은 것들을 말씀을 주셨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일단 시도를 쉽게 해볼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스타트업
으로 본다면 좀 애자일한 접근이 사실은 가능한 그런 분야니까 일단 그 기존 기업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좋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이렇게 마쳤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답변도 숏폼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전에 촬영분을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천천히 말을 천천히 하시면서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참석자분들은 내용은 적지 않은데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게 숏폼의 매력이 아닌가라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제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잘 모르면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죄송하기도 한데 숏폼이 이제 한참 이제 좀 붐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 숏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앞선 질문이 현재 단계에서의 경쟁을 다루었다면 이제 우리가 뭐 꼭 경쟁을 떠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게 히스토리로 본다면 사실 숏폼도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는 숏폼은 사실은 좀 옛날 얘기 같지만 DMB가 등장했을 때요. DMB가 사실은 이제 휴대폰에 내 손 안에 뭐 이렇게 TV 이렇게 해서 DMB가 등장했죠. 예전에 아마 광고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했던 패널 분들이 이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옷도 사실은 더 정직하게 입고 왔는데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예전에 휴대폰으로 우리가 TV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동 수단에서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때 불가피하게 짧게 콘텐츠를 그때는 뭐냐면 끊었죠. 그때 요약도 아니고 60분짜리 드라마를 5분씩 끊어서 주는 12번으로 나누어서 주는 방식을 사용했는 게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형태의 일종의 굳이 말하자면 숏폼의 형식이었고 그 이후에 요약형도 나오고 있고 또 좀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면 아예 새롭게 짧게 일상과 관련된 표현을 하는 방식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도 사실은 또 적용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영상 콘텐츠의 측면에서 주로 이렇게 숏폼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요즘에 얼마나 상당히 다양한 메타버스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의 테크놀로지들이 이렇게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틱톡은 이미 그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혹시 가능하시다면 각자 입장에서 한번 향후 우리 숏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순서를 좀 바꿔볼까 이러면 좀 놀라겠죠. 근데 이런 게 또 맛이지 않습니까? 예, 즐거운 맛이니까 이번에는 그럼 다시 거꾸로 해서 저기 윗유의 차재승 대표님께 우리 숏폼의 미래에 대해서 제작자 입장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역시 순서가 바뀐다는 건 쉽지가 않네요. 네. 숏폼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제가 왜 크리에이터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을까에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면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것처럼 저는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보면 휴대폰에 있는 사진 기능을 극대화시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동영상 기능을 조금 접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플랫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세상에서 하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숏폼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짧은 영상을 찍고 올릴 것 같고 말씀대로 메타버스가 나오면 폰에 적용될지 어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은 말대로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무기다. 그리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소비하게 하는 무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틱톡과 쇼츠의 미래는 당연히 잘 될 거고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요. 다만 사람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는 과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숏폼은.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보다는 제가 궁금하니까 형식을 좀 바꿔서 질문도 갑자기 드리는 것으로 한번 저도 갑자기 숏폼 방식의 변화를 한번 추구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죠. 어떻게 그러면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람들의 행태가 바뀔 것인가? 사람들은 상당히 경로 의존적인데 바뀔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먼저 이제 그걸 바꾸기 시작하죠. 접했던 분들이 5명이 찍기 시작하니까 10명이 찍는 거고 국내에는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된지 모르겠지만 글로벌에 나가면 이제 이런 말하죠. 포레드고 다 뭘 찍고 있다. 이게 댄스뿐만 아니라 오늘 환경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 또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했는데 그걸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저희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때 인스타그램 맛집 그리고 해시태그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행동의 변화는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뀔 것 같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표까지 걸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지디넷 코리아의 김성현 기자님께 숏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의 질문에 좀 더 곁들여서 숏폼과 함께 언론사가 또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또 질문으로도 들리는데 사실 거듭 모두 얘기했지만 당분간 이제 공존의 형태로 갈 것이다. 기존에 그 긴 호흡을 원했던 독자분들과 짧게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하는 우리 MZ 독자분들이 공존한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여기에 더 하나 부과하고 싶은 이런 또 견해를 전하고 싶어요. 크리에이터 창작자분들도 사실 언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자와 PD, 크리에이터들 이 세 개 공통 부문은 정보를 제공하고 컨텐츠, 뉴스, 내용물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같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언론은 사실 영순위는 무조건 현장에서 직접 팩트 기반의 취재를 해서 그걸 기사화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크리에이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작자분들도 그런 정보 제공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지금 더 잘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느 언론사보다 한 유튜버 개인의 영향력과 언론 그 정보 제공의 역할이 더 막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 언론인과 크리에이터 간의 어떤 차이가 사실 한 끗 차이인데 거기서 중요한 건 팩트 기반이다. 한데 언론인들은 크리에이터와 달리 이 구독자 유입에 아주 큰 무게를 두지만 큰 무게를 그만큼 왜냐하면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한데 크리에이터 창작자분들은 이게 곧 수익으로 직결되죠. 많은 구독자가 유입되고 많이 봐주면 그게 곧 수익화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크리에이터분들과 우리 언론사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영순위는 팩트 기반의 취재, 그 컨텐츠 양산이라면 크리에이터분들은 일단 구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유입을 하면서 그다음에 수익화가 먼저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 사실 언론사 대비해서 이 창작자분들은 좀 많은 구독자 유입을 위해서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나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많은 유입을 또 바랄 수도 있겠죠. 자연스레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숏폼의 어떤 그런 콘텐츠의 양산을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요. 언론사도 기자 개개인이 이제 숏폼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이 자신이 쓴 기사, 이 긴 호흡의 기사를 짧게 또 편집할 수 있는 그 개인 편집 역량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왔으면 이거를 우리 좀 짧게 호흡을 하고 싶은 그 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좀 갈명하게 편집할 수 있는 아주 기본 편집 역량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레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상쇄되고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론의 측면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연결해서 드린다면 언론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 언론인과 크리에이터를 비교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언론사의 조직 구조도 변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위듀님의 회사처럼 위듀처럼 언론사도 바뀌지 않을까 예컨대 사실은 전통적인 언론인이 아니라 약간 다른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도 모 방송사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그 숏폼을 활용한 개인 이런 유튜브를 개설하는 그런 기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기자도 사실 이제 기자이기 전에 이제 콘텐츠 제작자로 이렇게 분류하면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취재라는 어떤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도 이걸 수십 번 가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도 전날 그 네이버 그 기자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기자
간담회 골자는 그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네이버가 해외 사업자 대비해서 상당히 차별화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 다른 독자분들이 이 현장에 안 계시니까 이걸 정말 여러 형태로 가공해서 내가 직접 컨텐츠를 제공해서 영상을 찍어서 이 기술을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알릴 수 있을까? 앞으로 언론사의 미래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기자 개개인이 단순히 현장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다 여기에 지나지 않고 취재했던 그 자산을 가지고 이게 자유롭게 이걸 바꿀 수 있고 그게 A부터 Z까지 여러 콘텐츠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게 앞으로의 언론사의 미래가 아닐까. 이제 기자 개개인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 개개인의 역량이 이제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런, 왜냐하면 셀럽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유근희 연구원님께 이제 우리 쇼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저는 그 콘텐츠와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일단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쇼폼 자체도 플랫폼과 콘텐츠 두 개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DMB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콘텐츠가 그러니까 기술이 콘텐츠를 견인을 하는 거는 정말 너무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술이 또 고도로 발전이 될 때마다 그 어떤 기술을 베이스로 이제 작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콘텐츠가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쇼폼 안으로 모든 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유사하게 모든 산업들이 뛰어들고 있으면서 콘텐츠가 존재하면서 플랫폼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미디어 연구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일상의 공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엄청난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서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 쇼폼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 좀 어떤 약간 상상력 발휘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일상의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아니면 생활을 하는 거를 진짜 쇼폼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그 안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메타버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쇼폼을 클릭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타버스 영역이 다양하니까 내가 VR, AR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쇼폼 크리에이터가 한 작업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상호작용이 더 극대화된 그런 콘텐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메타버스 하면은 NFT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의 쇼폼 영상을 그대로 판매를 해서 올려서 NFT로 벌어들이는 그런 형태의 수익 구조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메타버스에 적용을 하는 것을 저도 막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일반적으로 아마 생각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면 메타버스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새로운 영상 문법이 필요하겠죠. 영상 문법이라기보다 메타버스 문법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붙잡아 둘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쇼폼의 장점은 특정하게 그때 딱 붙잡을 수 있다는 건데 메타버스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도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수익 모델로서 NFT의 가능성까지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예, 질문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예, 다음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틱톡의 김강민 이제 매니저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메타버스도 얘기하셨고 AI까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기술의 변화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좀 이끌어왔던 점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행동을 변화를 시켰고요. 전기의 발전이 사람들이 연결하기도 했고 도로의 발전이 연결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발전
특히나 스마트폰의 발전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차재승 대표님이 얘기했던 대로 사진, 뭐 인스타그램으로 확장됐던 것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화가 이제 소비자로서는 뭐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있을 때도 영상을 충분히 좋은 인터넷 환경에서 뛰어난 고화질의 영상을 소비할 수 있었고요. 찍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특별히 이제 어떤 각을 잡거나 뭐 찍지 않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만나면서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숏폼이 많이 확대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까 메타버스랑 NFT도 말씀하셨지만 이 메타버스랑 NFT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은 가상 공간에서도 이 컨텐츠를 소비하고 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도 이 실제 생활을 어떻게 보면 반영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컨텐츠들이 많이 이제 현실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이러면 이 여기 안에서도 어떻게 이제 시간을 머물게 하냐, 사람을 머물게 하냐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기술의 발전으로 한 번 더 돌아가자면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소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의 형태도 또한 이제 어떻게 각 잡고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짬날 때도 보고 각 잡고도 보고 다양한 형태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뭐 메타버스 형태든 아니면 NFT로 나중에 표현되는 뭐 숏폼의 형태든 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먼저 사로잡아야 되고 이 숏폼만 있진 않을 거예요. 뭐 짧은 영상으로 이제 긴 영상까지도 많이 효율을 낼 수도 있고요. 지금의 플랫폼에 본다고 하면 숏폼 영상뿐만 아니라 긴 영상, 틱톡도 지금 10분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틱톡 안에서도 24시간 라이브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뉴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기자들이 활동하는 컨텐츠 아니면 뭐 JTBC나 SBS 같은 뉴스들이 지금도 이제 틱톡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짧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형태를 커뮤니티화로 시키면서 이 긴 영상도 소비하게 하고 메타버스로도 소비하게 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멤버십의 형태로 NFT가 발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제 언론사나 이제 미디어사가 아니더라도 내 개인으로서 저의 아이가 그린 뭐 뭔가 그림이나 아이의 영상 가지고도 뭐 NFT를 발행해서 우리끼리 육아 모임을 NFT로도 만들 수 있고요. 사실 기술의 발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워낙 무궁무진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좀 이제 내가 당장 유명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빠른 이제 관심사나 아니면 어떤 이제 동감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숏폼의 형태는 사실은 더 무궁무진해지고 더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미 틱톡에서 메타버스나든지 다양한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사실 좀 시간만 더 많으면 하나씩 다 이렇게 제가 막 질문도 드리고 싶지만 일단 다른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두 텀 지났고 마지막 시간인데 역시 시간이 이제 안타깝네요. 벌써 10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이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책 전문가들이 아닌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유의미한 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 숏폼이라는 게 아까 여기 우리 차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또 이용을 잘한 사람도 있지만 또 잘 못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숏폼에 이제 이러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이 어떻게 하면 최근에 이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ESG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적인 문제, 지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질문 드리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빨리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준비된 분부터 이렇게 김광민 매니저, 틱톡의 김광민 매니저부터 이제 한번 숏폼과 ESG라는 좀 담론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네, 그 ESG 관련해서 뭐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ESG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숏폼이 다양한 이제 컨텐츠나 다양한 주제로 사람들의 이제 참여도 이끌어내거나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측면인데요. 숏폼에 있어서 아까 컨텐츠에 있어서 누구나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해시태그 챌린지 여러분도 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뭐 댄스 챌린지도 한 번씩 해보셨을 거고요. 아니면 일상에 여러 꿀팁도 해보셨을 텐데 이 챌린지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번에 했던 플로깅 뭐 이제 뭐 쓰레기를 줍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돕거나 같이 이제 환경을 보호하거나 밤 10시에 그때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이제 불을 한 번씩 다 꺼보거나 이러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 좀 놀이 문화로 만들었던 점이 이제 숏폼에서 굉장히 잘했던 점이고요. 사실 뭐 단순히 그냥 보는 것만 해서는 아 저날 저런 일 있구나라는 측면보다는 밤 10시에 같이 불을 끄면서 그 영상을 같이 퍼뜨리고 그거를 해시태그를 통해서 퍼뜨린다고 하면 나 또한 뭐 특별한 뭐 주제나 특별한 컨텐츠가 없더라도 내가 이제 불을 끄면서 그 문화에 참여를 하거나 한강에 가면서 저도 쓰레기 줍기에 영상에 참여를 했는데요. 한강에 가면서 이제 쓰레기를 주워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러한 측면을 굉장히 가볍게 찍고 가볍게 확산하고 함으로써 이 사실 ESG의 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숏폼으로 인해서 많이 확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사실 이거를 주도적으로 숏폼을 통해서 많이 하는 측면도 결국에는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사람의 참여로서 관심을 끌고 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제 좋은 문화를 많이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숏폼을 활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저희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문화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많이 만들어내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오늘 만난 여러분과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또한 좀 많이 확산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에 그리고 관심의 도구로서 숏폼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서울대학교 유건희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 요인을 이제 굳이 넣자면 어떤 그러니까 놀이 문화처럼 그냥 비슷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이퍼텍스트 미디어였었나?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사례가 예를 들면 뭐 그 BTS 관련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거를 할 때 처음에 BTS의 뭐 앨범 자켓을 뭐 공개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말의 의미를 찾아서 뭐 어디 블로그로 다시 찾아가서 서로 논의하고 막 이런 약간 일종의 놀이처럼 이런 문화들을 이제 만들어서 홍보한 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차원의 놀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뭐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를 여러 단계로 뭐 놀이 구조로 짜서 틱톡의 영상을 하나를 보고 거기 안에서 뭐 힌트를 찾아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 들어가 본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내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어떤 기부금 같은 거를 낸다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놀이 문화를 좀 형성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숏폼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활동이라는 게 꼭 엄청나게 대단한 것만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직업이라든가 잘 모르는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상 거의 다루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뭐 이미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숏폼의 그 기존의 인터넷 영상들과 차별화되는 숏폼의 더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주변 환경에서 보이는 어떤 소외된 어떤 사람들 계층들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나 기업적인 차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상화된 어떤 활동으로서
숏폼이 ESG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께는 죄송한데 이게 시간이 우리가 제한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김성현 기자님. 예, 저도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참여 그리고 모든 사람 크리에이터 앞으로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ESG 이제 시장 파이가 이제 앞으로 이미 숏폼은 큰 산업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클 거냐 이게 제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여타 산업과의 어떤 연계성 부분에서 더 이 ESG 중에 S 사회 그러니까 내부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복지 향상, 시장 산업 파이가 커지면서 그들의 어떤 내부적 결속력이 이렇게 키워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제가 뭐 기자 개인이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숏폼 산업이 커지면서 기자가 이 어떤 기사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려면 편집 프로그램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숏폼 산업이 뭐 편집 동영상 프로그램 기업과 뭐 스타트업과 연계되고 그게 연계되면 또 그 산업화가 커지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도 이제 숏폼이 그런 식으로 다른 연계 사업자와의 어떤 그런 상생 발전 가능성을 더 이렇게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차재성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숏폼 크리에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MCN의 회사로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SG로 측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저희를 봐주고 있는 시청자 그런 유저분들에게 또 좋은 긍정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1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각각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유명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숏폼은 새로운 기회다. 그러한 하나의 응원의 메시지 남기는 게 하나의 사회적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닐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러 시간 짧게 숏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패널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이 잘 활용될 수, 일한 내용들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제 82회 굿 인터넷 클럽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